안녕하세요. 쌤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좀 시간을 늦게 해서 미안합니다. 근데 원장님이 어제 너무 좀 거창하게 말해서 그러는데 그렇게 무슨 큰 병이 아니고요. 일단은 검사를 받으라고 그래서 오늘 조직 검사를 받고 그러고 온 거니까 검사 결과는 뭐 3주 후에 나온다 그러는데 일단은 초음파나 이런 거는 이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괜히 저 뭐야 뭐 구호수임 오래 사셔야 돼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알겠어요? 왜냐면 지금 그런 수준이 아니고 그냥 목이 아파가지고 편도좀 본다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뭐 임파선 쪽이 좀 안 좋은 것 같다고 다 찍어보고 했는데 그 찍은 건 이상이 없는데도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자고 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그 뭐야 모의고사를 한 부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거 먼저 풀고 그리고 나머지 어휘 또 점검을 할게요. 1번 문제 볼까요? 자, 나눠드린 프린트 1번 문제 보시면요. 보기에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먼저 흥일 그리고 다른 그리고 반려하고 하고 나왔는데 먼저 1번에 기역부터 디귿까지 각각 2배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자, 볼까요? 여기 흑과 그리고 일이 만나서 흥일하고 발음되면 일단 뭐가 눈에 띄나요? 뭐가 눈에 떠? 니은 첨가가 먼저 눈에 띄고 그렇죠? 그런 다음 이 흑은 대표음 기역으로 바뀌었겠죠? 그러면 자음군 단순화가 일어났고 그렇죠? 그런 다음 이 기역이 이 비음 니은의 영향을 받아서 뭐가 됐어요? 이음 비음화가 됐죠. 그러니까 최소한 흥일에는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 니은 첨가, 자음군 단순화, 그리고 비음화. 그래서 니은 첨가, 자음군 단순화, 비음화 이렇게 세 번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또 니은을 보면 다른 자 얘를 발음하면 다른 그렇죠? 그러면 이 겹받침 리을 히읗에서 리을만 남았고 이때도 역시 자음군 단순화 히읗 탈락이 일어났고 그런 다음 뒤에 비음 니은이 앞에 리을을 만나 유음화가 일어났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즉 자음군 단순화와 그리고 유음화 즉 탈락과 교체가 또 한 번씩 일어났죠. 그렇죠? 그 다음 반려구 했어요. 자 여기서 조심할 건 대체로 뒤에 오는 형태소의 음절이 이야 여요 유로 시작하면 니은이 첨가돼요. 우리말에 이야 여요 유가 오면 니은 첨가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반려하고 하고 니은이 첨가된 다음에 다시 이 첨가된 니은은 이 리을과 만나서 뭐가 일어나요? 유음화가 일어나서 반려하고라고 최종 발음이 일어나죠. 그렇죠? 그러므로 이때도 역시 첨가와 그리고 교체 이렇게 두 번 음운 변동이 일어났네요. 그러면 1번은 맞는 말이네요. 다음 2번 기역 디귿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다라고 했는데 첨가가 일어난 건 기역과 그리고 뭐야? 디귿에서 일어났고 이 단련은 첨가가 아니라 탈락과 교체만 일어났죠. 그러므로 답은 몇 번? 2번. 이해됐어요? 선생님이 이걸 다른 학원에서도 모의고사를 치러봤는데 그때는 이제 모의고사 이 책 크기가 있어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점수가 안 나왔더라고. 75점 맞은 애가 제일 잘 받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어느 정도인지 지금 궁금한데 일단은 평균이
60 몇 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 문제가 좀 어려웠나 싶었어. 선생님은 쉽게 낸다고 냈는데 좀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많이 틀려도 스스로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아, 내가 이런 점들을 보완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3번에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건 기억이다. 음운 개수에 변함이 없는 것. 자, 무슨 말이냐면 비록 첨가가 일어났지만 여기서 음운이 즉 하나, 둘 있었기 때문에 첨가가 일어나서 하나, 둘 하고 나오더라도 음운 변동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왜냐? 여기 음운도 즉 표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므로 음운 변동의 개수에는 변동에는 변함이 없는 거지. 4번 니은 디귿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즉 둘 다 몇 번 일어났어요? 둘 다 몇 번 일어났어? 2번 일어났지. 그러므로 변동의 횟수가 같죠. 하지만 변동의 종류가 같은 건 아니죠. 그죠? 변동의 종류가 같은 건 아니고 횟수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이요. 맞춤법이나 띄어쓰기에 어긋난 것은 있습니다. 1번, 그는 비 때문에 고생했다. 자, 뭐가 틀렸어? 때문에. 때문에는 의존명사라 항상 뭐한다? 띄어쓴다. 때문에는 의존명사라 항상 띄어쓴다. 정답은 1번. 2번, 열심히 일하는 이만큼. 자, 니만큼은 어미야. 어미. 만큼이 아니야. 만큼이 아니라 이건 니만큼이라는 어미야. 그러니까 앞에 일하다라는 말이 왔으니까 느니만큼 하고 어미가 온 거니까 붙여 쓴 거 맞죠? 이해돼요? 이 뭐뭐 느니만큼하고 이 만큼하고 오해하면 안 돼요. 느니만큼은 어미고 만큼은 의존명사도 있고 조사도 있고. 그러니까 조사만큼이나 의존명사만큼과 구별할 때는 앞에 체언이 오면 붙이고 앞에 관형어가 오면 띄는 건데 이 느니만큼은 그게 아니야. 무조건 앞에 어간에 붙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일하는 이만큼 맞죠.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 다음 3번. 그는 돕기는커녕 방해할 생각만 하고 있는 듯했다. 돕기는커녕 할 때 는커녕이 뭐야? 조사야. 는커녕이 하나의 조사. 그러므로 반드시 앞말에 붙여야 되고, 그리고 듯하다가 또한 보조용언으로 듯하다 하는 보조용언이 역시 있다라는 본용언과 띄어쓴 거 맞죠? 물론 듯하다라는 보조용언은 뭐에도 허용하죠? 붙였어도 허용한다라고 했죠. 자, 그 다음 4번에 새 일꾼이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자, 리을 뿐더러가 어미야. 리을 뿐더러가 어미야. 잘하다라는 말에 리을 뿐더라는 어미가 온 거죠. 이거하고 또 뭘 헷갈리면 안 돼? 뿐과 헷갈리면 안 되죠. 이건 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뿐은 의존명사도 있고 조사도 있어서 아까 만큼처럼 앞에 체언이 오면 조사라 붙이고 관형어가 오면 띄어쓰는 거지만 리을 뿐더러는 그냥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야. 그러므로 반드시 리을 뿐더러 붙였어야죠. 이해됐죠? 자, 따라서 2번의 정답은 1번. 이건 좀 쉬웠어요. 그런데 이게 쉬웠는데도 답이 1번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1번이네 이러고 다음 문제로 못 넘어가는 게 문제야. 이거는 마치더라도 2, 3, 4를 시험장에서 문제 풀 때 모두 봤다면 그건 반쪽짜리만 맞힌 거예요. 이런 건 정확히 문법이나 어법에 관한 건 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 답이 확실한 거지.
그러면 더 보지 말고 다음 문제로 빨리 갔어야지.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답이 1번이라도 꼭 2, 3, 4를 봐요. 그죠? 그건 스스로를 못 믿어오니까 그래. 우리가 독해나 문학은 답이 1번 같아도 더 좋은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머지 선택지를 봐야 돼. 틀림없이. 그러나 이런 문법이나 어법은 정확한 답이야. 그냥 OX라고. 그러면 이게 답이다 그러면 게임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자꾸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으로 가죠. 이번에는 보기에서 전체 문장 속에 밑줄 쳐 작은 문장이 안겨있는 통사구조. 자, 통사구조가 뭐라고 말했어요? 문장. 문장이란 뜻이야. 딴 게 아니라. 통사란 문장이야. 그러면 우리 전체 문장 속에 작은 문장이 안겨있을 때 이 작은 문장은 뭐라고 부르죠? 안긴 문장이라고 부르지. 그러니까 안긴 문장에 해당하는 걸 찾으라는 거야. 자, 우리 하나 복습하면 문장의 종류에는 혼문장과 격문장이 있고 서술어가 한 번 등장하면 혼문장, 서술어가 2번 이상 등장하면 격문장. 다시 그 격문장은 두 가지로 나누지. 이렇게 안긴 문장을 가지고 있는 걸 아는 문장 또는 문장 속의 문장이라고 말을 하고, 반면에 문장은 문장이 전절과 후절로 나란히 이어져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 이어진 문장. 그래서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이 있는 거예요. 자, 기억. 그 소녀는 유난히 눈이 맑다. 서술어 뭐야? 맑다. 그런데 이 맑다의 주어는 뭐야? 눈이야. 그러면 눈이 맑다라는 문장이 뭐로 안겨 있는 거야? 서술절로. 그래서 눈이 맑다 밑줄 치고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지. 이해됐죠? 니은을 보면 우리 집은 여기서 별로 멀지 않다. 서술어가 뭐야? 멀지 않다야. 주어가 뭐야? 우리 집은. 한 번밖에 없네. 따라서 이는 혼문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답은 몇 번? 이렇게 두 개만 했는데도 답이 나오잖아. 왜? 기억은 꼭 들어가야 되고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잖아. 답은 몇 번? 4번. 이것도 틀렸지 또? 표정들을 보니까 또 왜 틀렸을까 이걸? 예, 너희 둘 다 지금 틀린 표현. 왜 틀렸어? 왜 틀렸어? 비읍이 확실한 걸 알았는데 잘못 생각했다고? 아, 비읍이 맞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못 봤구나. 또 자네는 뭐? 그냥 그런 거 뭐? 여러 개 있는데 웃기는 걸 찾으라고? 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 그럼 어디서 점수 딸 거야? 이런 데서 잘 푸는 사람은 빨리 풀고 넘어가잖아. 그런데 틀리는 사람은 뭐야? 답도 틀려. 시간도 오래 걸려. 그죠? 자, 디귿을 봐요. 항상 문장 구조를 분석할 때는 뭐부터 찾는 거야? 서술어부터 찾는 걸 명심하고, 그가 드디어 얼굴에 미소를 띄었다. 서술어 뭐야? 띄었다. 주어 뭐야? 그가 한 번 등장했잖아. 그죠? 따라서 혼문장이지. 그럼 나머지 미소를 뭐야? 목적어. 드디어나 얼굴에는 뭐야? 부사어. 적어도 격문장이 되려면 서술어가 2번 이상 나와야 되거든. 그렇죠? 혼문장이죠. 다음 리을을 볼까요? 나는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서 서술어 뭐야? 이루지 못했다. 주어 뭐야? 나는. 잠이 주어냐? 주어 뭐야? 나는. 목적어는 잠을. 그럼 밤이 깊도록은 뭐야?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지.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지. 그러니까 밤이 깊도록이 부사절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그러니까 밤이 주어고 깊도록이 서술어. 밤이 깊도록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인데 주의할 건 이 부사절을 아는 문장 뭐뭐 하도록은 뭐로 볼 수도 있다?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이해돼요? 따라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봐도 여기서는 답이 나오지. 이해돼요? 왜냐하면
아니지. 리을이 빠져도 답은 나오죠. 왜냐면 얘를 뭐로 본 거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본 거지. 이해됩니까? 3번 문제는요, 올해 수능 문제예요. 올해 수능 문제. 선생님이 올해 수능 문제를 가지고 우리 시험에 맞게끔 사지선다로 바꿔놓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밤이 깊도록은 분명히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나 또 뭐로 볼 수도 있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선택지에 안 들어가 있으면 미음 비음만 아는 문장이 들어있으면 답이 4번이지 뭐. 리을 없다고 뛰어다닐 게 아니고. 그렇죠? 다음 미음에 넓은 밭에는 보리가 누렇게 익어가고 있었다. 여기 서술어 뭐야? 익어가고 있었다. 주어는 보리가. 그렇지? 그런데 그 앞에 넓은 밭이 있죠? 이렇게 넓은 한 단어라도 이 서술어가 즉 뒤에 체언을 꾸미면 뭐로 본다? 관형절을 아는 문장으로 본다. 따라서 넓은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야. 잊지 마. 이 앞에 오는 단어가 한 단어라 하더라도 그 단어가 뒤에 체언과 주술 관계를 이룬다면 밭이 넓다, 아름다운 소녀, 소녀가 아름답다 이렇게 주술 관계를 이루면 이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야. 관형절을 아는 문장. 그러므로 넓은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죠. 넓은은 관형절을 아는 문장. 다음 비읍. 그는 용모가 단정한 것과는 달리 품행이 바르지 않다. 자, 이제 잘 들어. 처음 문장을 분석할 때는 아까 했던 것처럼 서술어를 먼저 찾고 주어와의 관계를 찾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연습이 되면, 그렇지? 거기 용모가 단정한 것과는 달리, 이런 달리라는 이런 서술어가 나오면 아하, 부사절을 안고 있구나라고 금방 찾아야 돼. 알겠어요? 우리 뭐뭐와 달리 또는 뭐뭐 같이, 뭐뭐 듯이 이런 이로 끝나는 뭐뭐와 같이, 뭐뭐 듯이, 뭐뭐와 달리 이런 이로 끝나는 건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하고 기억을 해두면 좀 더 시험장에서는 빨리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용모가 단정한 것과는 달리는 부사절을 아는 문장. 됐죠? 또 이 문장은 품행이 바르지 않다 서술절도 안고 있어요. 품행이 바르지 않다. 바르지 않은 건 품행이 주어거든. 품행이 바르지 않다라는 서술절을 또한 안고 있어. 그럼 이렇게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암기 문장이 들어있으면 이건 복잡한 문장이죠.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암기 문장이 들어있으면 복잡한 문장이지. 이해됐어요? 따라서 기억, 이 안에서의 선택지로 정답은 기억, 미음, 비읍이야. 리을은 부사절을 아는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로 볼 수도 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리을은 확실한 게 아니란 말이야. 리을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틀리게 돼 있어. 이해돼요? 그래서 리을, 미음, 비읍을 답을 하면 안 된다고. 기억이 확실하게 서술절을 아는 문장이고 확실한 게 있는데 리을을 변수로 두면 안 되지. 시험장에서는 선생님이 그랬지? 뭐든 이런 생각거리를 주는 뭔가 확실하지 않은 건 패스해야 된다고. 확실하지 않은 걸 그냥 확실하다고 여기고 답을 찾으려고 드니까 항상 엉뚱한 걸 찾는 거야. 예를 들어 형태소를 찾는데도 한자어는 무조건 나눌 수도 있지만 우리말처럼 처리해서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변수가 되면 그건 절대 답이 아닌 거야. 알겠어요? 확실한 게 답이 된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에 4번 한자어를 물었는데 선생님이 한자어는 우리말 뜻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말 뜻을 알아야 이게 올바른 한자어인지를 생각할 수 있지. 가공의 인물 무슨 뜻이야? 이때 가공은 일부러 만든, 그래서 가짜가 만들 가짜야. 이 발음은 여기에 있고
더할 가자. 발음은 여기에 있고 뜻은 그 밑에 나무 목변에 있어요. 우리말에서 이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뭘 만들거나 짓거나 아니면 나무와 관련된 뭐 숲을 말하거나 그렇죠? 따라서 항상 이 나무 목변이 붙어 있을 때에는 뭔가 도구나 만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따라서 가공 맞고요. 자, 2번 감사의 편지입니다. 즉 내가 감사하다고 상대에게 감사한 마음을 편지로 쓴 겁니다. 그럴 때 감자는 느낄 감자인데 사자가요. 발사할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감사한 마음을 건네다 이 말이죠. 이 발사할 사자를 보면요. 발음은 여기에 있죠. 쏠 사자입니다. 이건. 그죠? 마치 서가지고 화살을 쏘려고 들고 있는 모양이야. 그렇지? 선생님이 왜 한자는 이런 접근이 가능하냐면 우리말은 소리 글자지만 한자는 뜻 글자라 한자어의 80%가 형성자야. 형성자라는 건 뭐냐면 음을 담당하는 글자가 있고 뜻을 담당하는 글자가 있다고. 또 나머지 20%는 회의자야. 뜻과 뜻이 만난 거야. 그러니까 결국 한자는 뜻 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소한의 뜻, 두 수를 알고 있으면 모르는 한자라도 짐작해 볼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써놓으면 이거 화살을 들고 쏘려고 하는 그런 사자인데 여기에 말씀은 변이 들으면 말을 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거지. 그래서 감사했을 때 말로 우리가 자기 생각을 전하잖아. 그래서 말씀은 변이 붙어 있어야죠. 맞게 썼죠? 영화 감상할 때 감상은 워낙 자주 봤지? 감자가 즐기다라는 의미고 상은 역시 즐길 상자예요. 이때 상은 상장 상자의 의미도 있고 즐길 상자의 의미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고전 문학 중에 최초의 가사 문학이 상춘곡이라고 했고 그 상춘곡에도 이 상자를 쓰지? 즉 봄을 즐기는 노래. 그렇죠? 따라서 즐길 상자. 영화 감상하면 즐길 감자, 즐길 상자예요. 이해됐죠? 맞게 썼죠. 영화를 즐기는 거지. 그런데 주의할 게 있어. 음악을 감상하고 연극을 감상하고 영화를 감상하는 건 이 감상을 쓰는데 독서 감상문 할 때 감상은요. 이 감상을 안 써요. 됐어요? 읽을 독자 글씨 서자. 자, 책을 읽고 감상을 적는 감상문이야. 그럴 때에는 책을 읽고 내 생각을 적는 거예요. 즐긴 걸 적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독서 감상할 때는 이 느낄 감자에 여기 상자는 생각상자를 씁니다. 이거 주의해요. 생각상자를 씁니다. 독서 감상할 때는 생각상자를 씁니다. 다르죠? 즐기는 게 아니야, 책을 읽는 건. 그러니까 책을 읽고 재밌다 하는 건 다른 의미의 재미지. 삶의 재미지. 영화나 드라마나 연극은 그냥 즐기는 거지만 음악 감상 즐기는 거지만 이 독서를 감상한다 할 때는 이 생각상자를 씁니다. 출제 확률 매우 높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영화 감상했을 때 상자 잘 보고 그리고 독서 감상했을 때 상자 잘 보라고. 수험생의 10명 중에 8명은 이걸 강조하지 않으면 독서 감상이나 영화 감상이나 똑같은 상자라고 오해하더라고. 됐어요? 우리 어제도요. 이 인상이라는 글자를 즉 어떤 사람의 내가 바라본 모습, 인상 할 때는 이
모양상자를 쓰지만 반면에 손금을 좀 보자. 뭐 발의 생김새를 좀 보자. 그러면 그때는 수상하면서 이 모양상자를 안 쓰고 뭘 쓴다고 그랬어요? 어제 특강할 때 배운 애들은 왜 대답이 없니? 무슨 상자 쓴다고 그랬어? 어? 서로 상자를 쓴다고. 알겠어요? 이게 달라요. 그냥 어떤 형상 그럴 때는 이 모양상자를 쓰지만 손을 대하고 뭐 얼굴을 대하고 이래서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모양상자를 써요. 이 서로 상자를. 그 수상, 족상할 때는 이 상자를 쓴다고. 도대체 어젯밤에 한 걸 까먹으면 어떡해? 응? 자, 그래서 한자어가 우리말보다 좀 어려운 건 우리말은 소리가 같은데 뜻이 달라도 문맥을 통해 그냥 짐작하고 넘어가는데 한자는 뜻이 다르면 글자가 달라져 버려요.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4번. 대회 날짜를 개정한다고 했잖아. 그럼 이때 개정은 무슨 뜻이야? 어? 고치다야? 대회 날짜를 개정, 그럼 무슨 뜻이야? 고쳐서 정해야지. 날짜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날짜를 정하다 이 말이죠. 개회 날짜를 개정했다 하면 고치다라는 말은 앞에 고칠 개자에 있고 정한다, 다시 정한다 이 말이잖아. 발을 정자가 들어갈 리가 없지. 그럼 정한다는 건 지부자가 붙어서 발을 정자가 여기 들어가야죠. 그죠? 이 발을 정자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개정하고 정할 정자를 써야죠. 정하다라는 이 정할 정자를. 그래서 개정하고 정할 정자를 써야죠. 그러니까 날짜를 이미 정했던 걸 다시 정하면 개정이라고 말하죠. 정답은 4번. 자, 5번. 4번의 정답은 4번. 다음 5번입니다. 다음 중 한자성어의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풀려면 평소에 뭐 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주제별로, 한자성어는 주제별로 공부하고 문제는 다방면으로 풀되 우리 기본서에 있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히 시험 대비돼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본서의 한자 문제가 상당히 많죠. 한자성어가. 거기 있는 것만 확실히 하고 가도 시험장에서 틀릴 리가 없어. 절대 없어. 알겠어요? 그리고 한자편에 스님이 넣어놨잖아. 주제별 한자성어. 알겠어요? 효에 관련된 거, 뭐 혼정신성, 뭐 풍수지타, 뭐 우정에 관련된 거, 금난지교, 막역지우, 그죠? 중마고 이렇게 함께 기억하라고. 그러면 1번 뭐라고 써 있어? 고기육변이 붙었죠? 코 비자에 고기육변이 붙었어. 그러면 이건 우리 몸의 비장. 그래서 비육지탄이야. 허벅지입니다. 그럼 비육지탄은 뭐냐? 허벅지살이 찌는 거야. 그걸 탄식한 거야. 그럼 무슨 뜻이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탄식하는 거야. 살찌는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허송세월을 보내는 걸 탄식하는 거야. 비육지탄. 유비가 조조 아래에서, 그죠? 유비가 조조 밑에서 있으면서 이 바보처럼 거기서 숙식을 해결하며 있으면서 두 아우의 소식을 기다리며 있다 보니까 살이 뒤룩뒤룩 찐 거야. 그래서 탄식했다 해서 비육지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2번은 정문일침. 정문일침. 거기 침자를 보면 쇠금자가 붙었지? 이 쇠금자가 붙어 있으면 전부 쇠나 아니면 거울 이런 사물과 관련된 거예요. 따라서 정문일침 하면은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 글자 그대로 하면 정문은 우리 정수리를 말해. 정수리에 침을 놓는다 이 말인데
이 뜻은 무슨 뜻? 따끔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정문일침하면 따끔한 교훈을 주는 거지.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3번 뭐예요? 맥수지타. 맥수지타는 나라 잃은 슬픔인데 역시 나라를 지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난 날을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지. 맥수지탄, 지난 날을 탄식하고 후회하는 거지. 유사하죠? 정답 몇 번? 2번. 여기까지 풀고 2번 하고 다음 문제로 가야 돼. 이해돼? 자, 4번은 망양보레야. 자, 우리 이 양이 나오면 이건 전부 뭐하고 관련된다고? 응? 양이 나오면 뭐하고 관련돼? 학문과 관련돼. 공부하는 것과 관련돼요. 그러니까 망양지탄 하면 무슨 뜻? 진리를 구하기의 어려움을 탄식하는 거. 학문하기의 어려움을 탄식하는 거. 다기망냥, 진리가 여러 개라. 학문의 길이 여러 개라. 어렵다는 얘기고. 망양지탄, 공부하기의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 예나 지금이나 공부는 어려운 거야. 공부는 어렵대. 그 깨달음은 오래가고 즐거운 거지. 알겠어요? 우리 그런 애들 있지. 뭐 저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그 결과를 말하는 거야. 공부의 과정. 그래서 그 사람 그 짜장면 배달하면서 서울대 합격한 놈, 이놈이 책을 낸 게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거거든. 그놈은 합격이라는 영광을 가졌기 때문에 지난날에 공부가 쉬웠다고 말을 하는 거야. 그러나 막상 그놈도 짜장면 배달하면서 공부할 때는, 그죠? 그 과정이 쉽다고 여기지 않았어. 여러분들도 합격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이런 말 하게 돼 있어.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는 과정은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힘드나 생각하지 말고 해야지. 자, 망양보레는 결국 학문하기의 어려움을 얘기한 거죠. 자, 6번 봅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2번. 자, 6번. 올해 수능 문제예요. 올해 수능 문제를 역시 응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 시험 문제에 또 이 수능 문제를 응용해서 내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우리 문제에 맞게 바꿔봤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전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거. 무조건 선택지부터 보세요. 1번. 되다 일은 받침이 있는 말과 받침이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그렇지? 건설되다 받침이 있는 말에도 붙고, 평가되다 받침이 없는 말에도 붙지. 그렇죠? 2번. 되다 이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도 결합하는군. 자, 영광되다 명사 뒤에도 붙지만 못되다, 막되다 부사 뒤에도 붙었지. 그렇죠? 맞고. 이런 거 풀 때 한 번 풀고 답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늘 강조하지만 공무원 시험은 아는 거로 합격하는 게 아니야. 아는 것은 한 30%고 나머지 70%는 요령이 있어야 돼. 왜냐면 100문제를 100번 안에 푸는 거기 때문에. 알고만 있다고 합격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우리 시험은 한 번 읽고 판단하면 그걸로 끝내야 돼. 2번, 3번 문제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 번 읽을 때 꼼꼼하게 해야 된다고. 빨리 한다고 급하게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자, 1번 선택지를 읽었어. 근데 맞아. 그러면 꼭 표시해. 이해돼? 꼭 표시해. 다시 돌아보지 말라고. 그런데 2번 선택지를 읽었는데 이게 답인 것 같으면 게임 끝나는데 이게 답인지 아닌지 애매한 거야. 그럴 때에는 이렇게 표시를 해놔. 얘는 시간이 되면 다시 보겠다 이거지. 알겠어요? 근데 3번을 봤는데 얘가 답이야 완전. 그럼 그냥 게임 끝내는 거고. 얘 돌아볼 필요 없지. 근데 얘를 봤는데도 얘도 아닌 거야. 그죠? 근데 4번을 봤는데
얘도 애매한 거야. 그러면 다시 검토할 때는 1, 2, 3, 4를 다 보면 안 돼요. 그럼 또 여러분들 그러지. 처음에 내가 잘못 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 잘못 보면 절대 합격 못해. 알았어요? 왜? 두 번, 세 번 볼 시간 없거든. 무조건 한 번 보는 걸로 끝내야 돼. 그리고 한 번 봤을 때 애매한 건 표시를 해두라고.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면 이 애매한 것만 봐야지. 그리고 이 애매한 거에서 덜 애매한 게 답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2번 확실히 아니지? 지우고. 맞으니까, 그지? 맞지 않는 거 고르라 했으니까. 3번 되다 일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건설되다, 발견되다, 평가되다, 처리되다 다 동사네. 되다 이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못되다, 참되다, 막되다, 영광되다 다 형용사네. 그렇죠? 답은 몇 번? 3번. 아니 4번. 그죠? 1, 2, 3이 모두 맞으니까 4번을 답을 치는데 4번은 읽어보지도 말고 답 치고 나오는 거야. 이해돼요? 왜? 1, 2, 3이 확실히 맞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4번을 읽는다고. 스스로를 못 믿어서. 그 2초, 3초가 쌓이면 영어 문제 하나라도 더 풀 수 있는 시간이 생겨. 됐어요? 과감하게 자신을 믿어야 돼. 자, 4번에 되다 일은 이루거나 만들다라는 뜻인데, 즉 되다 이는 바뀌거나 변화한다. 틀렸지? 바뀌거나 변화하면 이게 동사지 어떻게 형용사야. 그렇지? 설명이 모순되지. 수능에서도 이 문제는요. 학생들이요. 시간 싸움이지 답을 못 찾아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문제는. 알겠어요? 누가 더 얼마나 시간을 줄여서 푸느냐. 그거 묻는 거예요. 이거 틀릴 사람 누가 있어. 꼼꼼히 쳐다보면 다 맞히는데. 자, 정답은 대신 동사가 뭔지 형용사가 뭔지도 모르면 못 풀지. 당연히. 그런 수준 이하는 우리가 고려하지 말고 동사, 형용사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싸움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따라서 6번에 정답은 4번, 7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의 주된 표현 방식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질문은요. 글의 진술 방식, 표현 방식을 물었죠. 그러니까 아래에서도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는 너무 꼼꼼하게 읽을 게 아니라 표현 방법이 뭐냐만 보라고. 첫 단락의 첫 문장 보고 두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보고 세 번째 단락의 첫 문장 보면 돼. 자, 첫 단락을 보면 건물 역시 만져보지 않으면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즉 건물 역시 만져보지 않으면 감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직접 건물도 만져봐야 감상한다. 이때 만져본다는 얘기는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얘기고,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갔더니 교회 문의 경우 뭐 한 거야? 예를 들어준 거잖아. 또 세 번째 단락 절에 가서 대웅전에 들어가려면 역시 뭘 얘기했어? 우리는 높다란 계단을 오고 또 신발을 벗어야 한다. 체험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잖아. 이해됐어요? 이 글의 내용을 보려고 하지 마. 글의 표현 방식을 물었을 때는 내용을 보려 하지 말고 우리 글의 내용은 어디에 있어? 글의 중심 내용 어디에 있다고? 무조건 첫 단락에 있다고. 글의 내용을 보라 하면은 여러 단락이 나와도 첫 단락에 집중해서 읽는 거야. 첫 단락은 집중해서 읽고 나머지 단락은 확인하는 과정이고, 표현 방식을 물을 때에는 첫 단락 첫 문장,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그렇게 살피면 어떤 방법을 썼는지가 눈에 보여. 됐어요? 그러면 이제 1번. 오늘도 또 우리 수탉이 막 쪼였다. 뭐예요? 서사. 사건이 일어났잖아. 우리 소설 김유정의 동백꽃의 일부죠.
2번 낯선 문화를 찾아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눈으로 훑어 내용 보려고 하지 마. 예를 들어가 나오네. 정답 몇 번? 2번. 눈으로 훑는 거예요. 그렇죠? 3번 얇은 들판을 사용하게 되면서 건물의 모서리가 문제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을 보자. 자, 옷을 예로 들었으니까 예시 같은데 앞에 지금 얘기한 화재는 뭐야? 건물이야. 건물의 모서리가 닳는 걸 얘기했어. 그런데 그 얘기를 하고 옷을 보재. 전혀 다른 사물을 예로 들었잖아. 뭐 한 거야? 유추한 거죠. 이걸 알아채야지. 전혀 다른 사물을 예로 들었잖아. 그럼 유추지. 만약에 건물 모서리가 다른 경우를 보자 그러고 어떤 건물들을 예로 들었다면 예시인데 건물을 얘기하면서 옷을 들었잖아요. 그죠? 자, 4번은 건물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은 압축력, 인장력, 밴딩, 모멘트다라고 했어. 처음 들어보는 용어지. 건축학과 출신이 아닌 이상 처음 들어보는 용어야.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썼냐면 압축력은 이런 힘이고 인장력은 이런 힘이고 밴딩 모멘트는 이런 것이다. 뭐 한 거야? 정의. 낱말에 뜻 써놨잖아. 그러면 정의지 뭐예요? 정의한 거죠. 이해됐어요? 자,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면 어떤 낱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면 이는 정의입니다. 그죠? 우리 이번에는 7번 예문을 읽어보면서요. 글의 내용을 찾아볼까요? 자,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이번엔 표현 방식이 아니라 글의 중심 내용을 봅시다. 건물 역시 만져보지 않으면 제대로 감상할 수 없다. 실내로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입구의 문을 열어야 한다. 문의 손잡이를 잡았을 때 거기서 무언가 범상치 않은 밑줄 치고 범상하지 않은의 준말인데 범상 울림소리니까 뭐야? 치. 안 울림소리면 뭐야? 지. 범상치 않은 부분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건물 전체를 그렇게 기대하게 된다. 그렇게 밑줄 치고 그렇게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응? 그렇게가 의미하는 건 범상치 않게 본다는 거야. 아, 이거 평범한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야. 즉 건물의 손잡이부터 그게 범상하지 않으면 아, 이게 평범하지 않은 건물이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처럼 건물에는 반드시 만져보거나 거쳐가야만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서 문 손잡이, 계단 난관, 화장실의 수도꼭지 같은 것들은 모두 그런 과정을 통해 건물의 품위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자, 이 글의 중심 내용은 건물을 알려면 뭐하라?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을 알려면 직접 만져보고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써 있어? 첫 문장에 써 있어. 만약에 이 내용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그 문단 안에 뭐가 나온다고? 그러나 또는 뭐 나온다고? 그런데. 이해돼요? 그게 없다면 무조건 그 문단의 중심 내용은 앞에 있어. 이건 글의 공식이야. 여러분들이 글을 써도 똑같아.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뭘 들어준 거야? 교회 문의 경우도 그렇게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는 걸 예를 들어준 거잖아.
교회문의 경우 건축가들은 좀 무겁고 여는데 다소 힘이 쓰이는 걸 사용한다. 여는데 밑줄 치고 띄어쓰기 틀렸거든요. 왜? 여는 데에 힘이 쓰이는 걸 사용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는과 대를 뭐 해야 돼? 띄어써야지. 띄어써야지. 우리 대가 의존명사면 대체로 이 뒤에 격조사 애를 넣어봐서 말이 되면 이는 의존명사다라는 거. 얘가 의존명사면 반드시 격조사를 넣어서 말이 돼야 돼. 즉 힘이 쓰이는 걸 사용한다. 사용하다라는 서술어 때문에 사용하다는 서술어는 무엇을 어디에 사용하다 부사어가 나와줘야 되거든. 그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게 좀 무겁고 여는 데에 하고 이 대가 부사어로서의 역할을 해야죠. 우선 이런 묵직함은 종교 건물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엄숙함이 구체적인 건물의 무게로 표현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문을 여는 동작의 속도를 좀 줄여서 그 안으로 들어갈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한다. 뭐 한 거야 이거? 바로 첫 단락에서 말한 문의 손잡이부터가 건물을 범상치 않게 보여준다라고 했고 그것의 첫 번째 예로 교회 건물을 들어준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글의 구조를 이해하면 독해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글은 뭐야? 절을 들었으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겠어? 절의 첫 입구가 뭔가 절만의 독특함을 드러내서 범상치 않음을 말해주겠지. 절에 가서 대웅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높다란 계단을 오르고 또 신발을 벗어야 한다. 발부리를 잡는 것들이 많다. 대웅전의 섬돌은 크기도 작아서 신발도 조심조심 벗어놓아야 한다. 허위 올라왔던 우리 발걸음은 이때쯤이면 산조의 진양조 정도로 진양조 밑줄 치고 우리 작년도 시험에 나왔죠? 장단이 빠른 거야 느린 거야? 느린 거야. 그래서 느린 걸음으로 늦춰져 있다라고 했어.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은 절에 들어갈 때도 입구부터 우리가 직접 신발을 벗고 몸으로 느끼는 데서부터 경건하게 즉 몸을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절의 입구로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지. 이해됐어요? 여기 허위라는 이 부사어는 이런 부사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리가 없거든. 왜냐하면 대부분 우리말이기 때문에 문맥상 무슨 뜻이겠거니 짐작이 되거든요. 이런 게 함정이야. 찾아봐야 돼. 허위하면 별로 힘 안 들이고 무심히 걷는 그런 동작인데 이런 거 그냥 대충 뜻이 안다고 넘어가거든. 그러지만 그러지 말고 반드시 찾아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번은 결국 글의 표현 방식을 묻는 문제였고 글의 내용을 묻는 문제와는 달리 독해를 할 때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8번 문제요.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로 잘못된 것은 여기서 1번 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 이때 짜장이란 낱말은 이미 여러 번 출제됐죠. 무슨 뜻? 과연 정말로. 짜장 하면 부사로서 과연 정말로. 다음 2번 이제는 그 사람 얘기만 들어도 진저리가 난다. 뭐 이 진저리 나다, 뭐 진저리 치다 많이 들어본 거지. 실증 나거나 귀찮아 떨쳐지려는 몸짓이다. 맞고. 그럼 1번, 2번은 이제 지워야죠. 그 다음 3번 땅에 웅숭그리고 요 단어도 조심해. 웅숭그리다야. 웅숭그리다.
이 단어도 꼭 찾아봐. 웅숭그리다. 시적. 이 단어도 찾아봐. 시적. 노량으로 땅만 판다. 자, 모르겠단 말이야. 노량으로가 뭔지 모르겠단 말이야. 그러면 그 아래 설명이 어울리는지를 보란 말이야. 땅에 웅숭그리고 시적. 느릿느릿 땅만 판다. 가능하지. 그리고 맞는 뜻입니다. 노량으로 하면요,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량진 하면 더 느려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노량으로 하면은 즉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 알겠죠? 우리 노량진 특히 수험가의 그 고시원들은 다 밀집해 있어가지고 거기 있는 애들은 장단점이 있죠. 아침부터 밤까지 맨 수험생들끼리 있으니까 늘 공부하는 애들을 지켜보는 독서실이나 자습실에선 당연히 뭐야? 이 긴장감, 경쟁심이 들고 그래서 바짝 긴장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고스란히 또 단점이 돼. 뭐냐면 식당을 가거나 뭐 이런 호프집에 가면 거기 또 뭐야? 맨 수험생들이 밤에 모여서 술 마시고, 그죠? 그러니까 또 그런 데 있어서는 아니 나도 한 잔 마실까? 이러면서 또 유혹을 받는 거야. 우리 여기 주하는 나가도 맨 도에 관심 있으니까 이 사람들만 있고, 어딜 가도 이 사람들 관심 있으니까 별 영향을 안 받는데 사람은 이 환경의 짐승이라 그 노량진은 장단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노량진만이 아니라 어디 수험가인 뭐 종로든 강남이든 우리 인천이든 수험생들이 밀집해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결국에는 본인 하기 나름이지. 왜냐면 거기 밤에는요, 특히 노량진은 온갖 수험생들이 다 있잖아. 뭐 공인중개사, 임용고시, 경찰, 또 뭐야 이거 뭐 소방직, 또 간호사 뭐 다 모여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밤 되면 고시원 주변에 애들이 뭐 겨울이야 좀 추우니까 덜하지만 한참 시험 전에는 이제 긴장되고 하니까 맥주 한 잔만 하고 고시원생들이 내려온다고. 그럼 그게 어디 한 잔으로 끝나나? 그러면 또 거기서 싸우고 뭐하고. 그러니까 독서실에 가면 자극을 받는데 또 이렇게 거리에 가면은. 그리고 평소에는 공부하면서도 아유 내가 수험생으로서 1년 2년 뭐 바짝해서 얼른 떠야지 이런 생각이 들고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은 안 들어요. 그런데 매일 마주치면 저 새끼 컵밥 먹고 있고 막 침 흘리면서 떡볶이 먹고 있고 매일 길거리에서 그런 애들만 보다 보면 마음이 스스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큐멘터리에서 저기 수험생들 찍으면 늘 우울한 장면만 나오잖아. 그리고 엄마 얘기하면 막 울고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늘 그런 영향들을 받는 거니까 어찌 보면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그 스스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게 그게 정답이야. 그리고 늘 말하지만 사람은요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는 데까지 해보는 거고, 그리고 남들하고 비교하면 게임 오버야. 공부 못해. 다른 사람이 뭐 잘하든 못하든 신경 쓰지 말고 서로 도우면서 스스로 열심히 하면 돼요. 자, 그래서 노량으로라는 말은 어정어정 놀면서 느릿느릿 맞고, 자 4번에 속에서 욕지기가 나서 뱃속에 있는 게 모두 올라올 것만 같다. 자, 문제는 욕지기 그러니까 꼭 욕설을 속되게 한다? 맞을 것 같은데 뒤에 문장이 뭐냐면 뱃속에 있는 게 모두 올라올 것 같다는 거잖아. 여러분들 야 이 뭐 X 이러면서 얘기할 때 막 뭐가 올라와? 아니에요. 이때 욕지기는요 토할 것 같은 느낌. 메스꺼운 걸 말합니다. 욕지기란 메스꺼운 느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욕을 한다는 건 감정의 메스꺼움을 토해내는 거지. 그렇지만 욕지기라는 본래의 뜻은 토할 것 같아, 메스껍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답 몇 번? 4번. 아마 이것도 많이 틀렸을 거야. 그런데 주위에 모의고사는 공부하려고 보는 거지 점수 예측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해돼요? 점수 예측하려고 하는 거면 차라리 보지 마. 괜히 실망하지. 그냥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10점이 나오든 20점이 나오든 그거 네 점수 아니에요.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러면 돼. 그런 마음이면 되는데 오히려 그냥 바들바들 떨고 내가 이거 지금 20점 30점밖에 못 맞는데 어떡하나 과락인데 이런 마음이면 풀지 말고 시험장 가는 게 더 나아. 그냥 모의고사도 나의 약점을 잡는다. 내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걸 본다. 이런 마음으로 대하시라고요. 대신 10점은 좀 너무했고 알겠어요? 그래도 10점은 좀 너무했고 여하튼 너무 점수에 예민하지 말라고. 자, 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